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SCP-914 태엽장치, 물체를 다른 물체로 변형시켜주는 신비로운 변칙성을 가진 기계였는데요. 914의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재단 상부가 나서 914에 대한 실험을 권장하긴 했지만 자산 피해든 인명 피해든 실험 결과에 온전히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수많은 박사들에 의해 실험은 꾸준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박사들은 914의 규칙성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으니 오늘은 914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914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정제도에 따라 물체를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냥 914 지맘대로 내놓는 것이다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914의 규칙성. 실제로 비슷한 조건의 실험에서조차 워낙에 다양한 결과를 내놓는 탓에 아직까지도 100% 정확한 규칙성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실험 데이터가 쌓이면서 대략적인 방향 정도는 파악한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914가 물체를 변환시키는 방법은 다운그레이드와 업그레이드, 그리고 교환 세 가지로 보인답니다. 먼저 굵은 계열의 세팅을 한 경우 914는 투입된 물체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다운그레이드는 형태적 다운그레이드와 질적 다운그레이드 두 가지가 랜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먼저 형태적 다운그레이드는 투입된 물체를 전 단계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쉽게 말해 물체를 분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매우 굵음이냐에 따라 분해되는 정도가 달라진답니다. 가령 똑같은 참치 샌드위치를 각각 매우 굵음과 굵음으로 돌리자 굵음의 경우는 빵 한 덩이와 요리된 참치가 배출됐지만 매우 굵음의 경우는 밀가루와 생고기 상태의 참치가 배출되었는데요. 또한 크리스마스 포장 용지 하나를 각각 투입했을 때 역시 굵음의 경우는 마분지 한 장과 종이 더미, 그리고 색깔별로 분리된 잉크들이 배출되었으며 매우 굵음의 경우는 마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판지 튜브와 종이의 재료가 되는 펄포나물, 그리고 마구잡이로 섞인 잉크가 배출되었답니다. 네, 굵음의 경우는 즉시 어느 정도 복구나 재조립이 가능한 바로 전 단계 수준으로 물체를 분해시키지만 매우 굵음의 경우는 복구를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가공이 필요한 원재료 수준까지 분해시켜버렸는데요. 이렇듯 투입된 물체를 다른 형태로 분해시키는 형태적 다운그레이드와 달리 질적 다운그레이드의 경우는 물체의 형태는 비슷하게 유지하지만 질을 떨어뜨리는데 가령 다마고치 게임기와 코카콜라를 각각 굵음으로 돌렸을 때 914는 각각 표면에 흠집이 있는 다마고치 게임기와 일반적으로 코카콜라보다 맛이 없다고 평가되는 테스코 콜라를 배출했답니다. 네, 게임기의 성능과 콜라의 맛 등 투입된 물체의 질을 다양한 방면에서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킨 것인데요. 반면 매우 굵음의 경우는 다소 극단적인 질적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데 대개 고열과 고압력을 이용해 물체를 망가뜨려 질을 떨어뜨리며 종종 완전히 파괴시키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렇듯 굵은 계열 세팅이 투입된 물체를 다운그레이드 시켜 바꿔준다면 1대1 세팅은 동등한 교환 형태로 물체를 바꿔주는데요. 사실 굵은 계열이나 고운 계열과는 달리 1대1 세팅의 경우는 일관적인 실험 결과 덕에 거의 확실한 규칙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투입된 물체와 비슷한 수준의 물체로 바꾸어 주는데요. 가령 흰색지를 갈색지로, 코카콜라는 펩시콜라로, 삼성 갤럭시폰은 애플의 아이폰으로, 빨간색 풍선은 파란색 풍선으로 바꿔주는 것. 즉,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 없이 거의 똑같은 형태와 질을 가진 물체로 바꿔주는 것이랍니다. 다만 1대1 세팅이라고 해서 항상 1대1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종종 여러 개의 물건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가령 단권으로 출판된 반지의 제왕 책을 1대1로 돌리자 914는 반지의 제왕 3부작 책 3권을 배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한 권의 책이 3권으로 나뉘어졌다고 해서 책이라는 물리적 형태가 바뀌거나 내용상 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교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마지막으로 고운 계열의 경우는 투입된 물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중요한 건
투입된 물체가 가진 특징을 향상시켜주는 방식의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가령 빛을 내는 특징을 가진 전구 한 개를 고음으로 돌리자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형광등이 배출되는가 하면, 낮은 등급의 보안카드를 고음으로 돌리자 더 많은 곳을 통과할 수 있는 상위 등급의 보안카드가 나오는 등 보통은 물체가 가진 좋은 기능이 더욱 향상되어 진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답니다. 게다가 이 업그레이드는 특별한 물건과 만나면 더욱 빛을 발하는데, SCP-067 예술가의 펜으로 그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실적인 그림을 고음 상태로 돌리자 사실성이 더욱 향상되어 진짜 살아 움직이는 그림. 네, 현재는 SCP-085로 지정된 캐시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반면 죽음과 부패라는 특징을 가진 시체를 고음으로 돌리자 산 사람의 신체를 부패시키고 죽은 상태로 만드는 일명 좀비 전염병 바이러스를 보유한 시체를 배출하는 등 나쁜 특징이 더욱 향상되어 더 위험하거나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매우 고음의 경우는 투입된 물체의 특징을 더욱 심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과장 조금 못해서 고음 세팅이 평범한 물체를 특별하게, 그리고 특별한 물체를 SCP스러운 물체로 만들었다면 매우 고음의 경우는 평범한 물체마저 SCP스럽게 업그레이드 시켜준답니다. 가령 전구를 매우 고음으로 돌리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0배 밝기의 빛을 내는 전구를 배출한다거나, 지구본을 매우 고음으로 돌리자 지구의 실시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보여주는 지구본을 배출하는 등 매우 고음으로 변화한 물건들 대부분은 당장 SCP로 등록해도 무방할 만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물체가 되었는데요. 이렇듯 박사들의 노력 덕에 914의 규칙성을 어느 정도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이런 변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한 상태이며, 굵은과 고음 계열의 세팅의 규칙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박사들이 알아낸 914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쏭달쏭한 914의 규칙성, 여러분들이 보기엔 914가 어떤 규칙성으로 작동되는 것 같으신가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914에 대한 내피셜 Q&A도 진행할 예정이니 914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도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